어제의 축구 경기에서 토트넘은 확실히 이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무려 9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들의 공격적인 전략과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공격팀에서조차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전반 30분까지 토트넘은 18번의 확실한 터치를 기록했고, 이는 웨스트햄이 2위에 머무는 것과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에서 토트넘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로메로의 머리에서 나온 세트피스 득점은 이날 유일한 득점이었고, 이는 토트넘의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기회가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비에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승패를 떠나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 차원의 질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상대를 압박했던 손흥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장면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축구가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선 전략, 스포츠맨십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진정한 축구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점유율 축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논쟁은 파벨 바르샤의 급부상 전부터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디테일의 부재라는 주제로 요약됩니다. 경기 내내 공을 지배하고 있어도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체력 소진과 역습에 의한 패배라는 오랜 축구의 규칙에 부딪힙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는 이러한 점유율 축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공을 지배하며 경기를 운영했지만 결국은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는 최악의 형태의 축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창의적인 파이널 패스입니다. 단순한 볼 돌리기에 그치는 공격은 득점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상대의 역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손흥민의 기여도입니다. 지난 영상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는 팀 내 가장 뛰어난 피니셔인 손흥민이 파이널 패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뛰어난 패스는 대부분 동료의 실수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시스트가 드물게 나오는 시즌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그의 질 좋은 패스는 예년보다 더 늘어난 설명하기 어려운 시즌의 특징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현 상황은 점유율 축구의 한계와 손흥민의 잠재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현실을 통해 축구의 복잡한 전략적 요소들과 개인 선수의 기여도가 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 손흥민의 변화된 경기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이러한 분석 이후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입니다. 어떤 실수가 나올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관심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초기 스루 패스는 마치 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축구의 역사와 현재가 요구하는 것은 많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진하는 선수를 향한 완벽한 스루 패스의 가치. 손흥민의 이번 패스는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달리는 동료를 향해 정확하게 보낸 공간 패스로 케빈 데 브라이너를 연상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대한 패서들은 항상 놀라운 공간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마치 자로 잰 듯한 패스가 펼쳐졌죠. 공을 점유하는 팀은 경기 내내 이런 창의적인 패스를 미드필더를 통해 포워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널 패스의 중단은 단순한 볼 돌리기에 머무는 축구보다 나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득점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이번 경기는 그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서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은 팀의 새로운 전략적 차원을 추가하며 득점 기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미래의 토트넘 그리고 축구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축구 경기에서 성공적인 파이널 패스의 중요성은 야구에서 타자가 안타를 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타자가 10번의 타석 중 3번만 안타를 치면 탁월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처럼 축구에서도 10번의 시도 중 단 한 번의 성공적인 파이널 패스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까운 동료에게의 패스나 백패스는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압도적인 볼 점유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통한 스루 패스가 경기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역습과 혼란스러운 플레이로 인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꾀비엘의 측면 플레이에서 토트넘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보여준 크로스의 실패는 그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제작된 영상에서 손흥민의 여유로운 플레이가 압도적인 득점 확률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호이비에르의 실수는 기술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보 리그 선수에게조차 쉽게 발생하지 않는 실수가 일부 리그 선수인 호이비에르에게 나타난 것은 중앙에서의 거대한 피지컬 동선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발놀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적인 능력 못지않게 심리적인 준비와 압박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팀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고 경기 내내 창의적이고 결정적인 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지나친 긴장감이 선수들의 기술적 능력을 해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중거리 슛을 잘 넣는 선수들조차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는 골키퍼와 마주친 순간의 압박감이 그들의 기술을 가로막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의 실수만으로 호이비에르가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실수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특히 후반전 웨스트햄 선수의 팔에 볼이 맞는 장면에서 호이비에르의 반응은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비판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는 경기가 중단되기도 전에 항의를 시작하며 심지어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축구에서는 경기가 계속되는 한 선수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호이비에르가 볼에서 시선을 돌린 순간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볼을 손흥민에게 연결했다면 그것이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700번이 넘는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에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이비에르의 행동은 팀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는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끊임없이 마주하는 심리적 도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기술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축구 경기의 불가피한 일부이며 선수들이 꾸준히 훈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축구 경기는 때때로 단 한순간의 기회가 전체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경합은 90분 경기 동안 드물게 발생하는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지배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집중력과 집착이 없다면 팀은 승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볼 때 이런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상황 직후에 동점을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승리를 위한 위닝 멘털리티를 가진 팀들은 경기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골을 노립니다. 연승 중이었던 토트넘도 이러한 집중력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집중력이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팀들의 전략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골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해당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전방에서 팔을 들고 항의하면서도 볼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반면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발을 멈추고 항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득점 기회를 놓친 직후에 곧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축구계의 불문율이며 유소년 시절부터 교육받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선수들, 특히 핵심 순간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몰입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선수가 경기 내내 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축구 경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 못지않게 멘탈의 탄탄함입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스루 패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선수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경기 중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도전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때 그들은 비로소 영웅이 됩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은 이러한 멘탈의 강함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패배한 경기에서도 그의 긍정적인 장면들이 돋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득점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하지만 손흥민이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보여준 열정과 승부욕은 주목할 만합니다. 포스텍 감독의 경우 호주에서의 시절에 비해 토트넘에서는 비교적 온순한 연설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경기 이후에는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멘탈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들이 승리를 원할 때 승리를 쟁취하는 스포츠입니다. 맨유의 트래블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벤투스를 상대로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과 전쟁 같은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들이 다가오는 경기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열정과 멘탈은 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